오버튠, 그래서 이제 튠이 되는데, 오버튠 가능성은 이제, 2배수파, 그쵸, 1배수파지. 1배수파, 2배수파, 3배수파들의 세기가 어느 정도냐, 기본파에 비해서. 그걸 나타내는 게 오버튠. 오버튠이 이 적을수록 좋은 악기고, 뭐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본파가 뭐 제일, 강도가 세다는 것을 갖다가 알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파들이, 1배수, 2배수 파들이, 이러한 진동수 또는 뭐 파장의 파들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혈의 진동을 갖다 우리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혈의 진동 말고, 그렇게, 이 공기 진동, 그래서 우리 관현악기 같은 거, 이 뭐 현악기에 대한 이야기고, 이 관현악기 경우에도 이제 정지파가 만들어서 공기가, 음카는 것이 공기가 진동하는 거니까, 결국 이제, 이 관현악기에서 이제, 안에 공기들이 이제 어떻게 진동하느냐, 그걸 나타내는 정지파들이 이제, 그 정지파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현의 진동과 동일하게, 이 관현악기에서도 38페이지 보다시피 기주공명, 그래서 공기의 진동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제, 관현악기의 경우에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한쪽이 닫혀 있고, 한쪽이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또 양쪽 다 열려 있는 그런 경우를 갖다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열려 있는 쪽은 우리가 파동을 보면 이런 식이겠지. 이런 식으로 중간을 잡으면은, 이건 여기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열려 있는 경우는 이래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파가,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저런 게 이제, 이게 이제 기본파가 되는데, 이 한쪽이 닫혀있는 경우, 이 한쪽이 0이 되니까, 한쪽이 열린 건 최고가 되고, 그래서 저런 파를 갖다가 생각할 수 있는데, 길이가 이제 L인 경우에, 자, 이것도 이제 보면 이게 4분의 1 파장이잖아. 그러니까 왜냐하면 파가 한 파장이 1 되는데, 한 파장이 1 되는데, 요거는 지금 요까지니까 이제 4분의 1이지. 4분의 람다가 되는데, 전체가 이어서 여기까지 람다인데,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파장을 갖다가, 기본파의 파장을 싣고 알 수 있는데, 왜냐면 이 4분의 람다잖아. 이 4분의 람다가 L이니까, 결국 람다는 4L이라는 가능성을 알 수 있지. 3파장은. 이게 기본파고, 그 다음에 베스파를 보면은, 이것이 이제 한번 꺾이니까, 이건 이쪽 오픈되어 있고, 그 다음에 한번 꺾이니까 이런 식으로 돼야 되겠지. 이런 표현이 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이쪽은 오픈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열려있고, 한번 이게 이제, 이게 이제 반파장이 있고,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걸 보면, 이 4분의 1씩 끌어보면, 이게 4분의 1 파장이고, 그 다음 4분의 2 파장이고, 4분의 3 파장이지. 그래서 하나, 두 개, 세 개니까, 4분의 3 람다가 결국 이제 길이 L이니까, L이 되니까, 그래서 람다 가능성 결국 3분의 4의 L이 되는 거지. 이렇게 쭉 해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디들은 가면은, 이제, 여기서 1, 3, 1이고, 1이 있어요. 1분의 4L이고, 3분의 4L이고, 그 다음에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다음 나오는 게 5분의 4L이겠지. 홀수가 나오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이 열려있는 경우에, 기주공명인 경우에는, 람다 n 가는 것이, 결국 이제, n분의 4L이라고 가능성을 알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n 가는 것은 홀수다. 1, 3, 5, 7, 9, 이런 식으로 변하는 거지. 그래 되고, 그 다음에 이제, V 고 F 람다에서, F 가는 것은 람다 고 V니까, 파장 가능성 Fn 가는 것이, 이게 역수니까, 4L분의 NV 이런 식으로 되겠지? 물론, N은 홀수고. 그래서 저런 한쪽이 열려있는 저러한 기주, 그러니까 그것은 관현악기로 보면 되는데, 관현악기 경우에는 저런 식으로, 홀수 값이 N, 1, 3, 5, 7, 9 이런 형태의 그런, n분의 4L, 이런 파장만 만들어진다 가능성을 갖다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양쪽에 열려있으면, 양쪽에 이런 식으로 열려있을 경우에는, 결국 이제 양쪽 다 이제 이게 최대되니까 중간에 이런 식으로 꺾여야지. 이래가지고 이쪽 열려있으니까. 이쪽으로 열려있고, 이래 되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밖에 안 되는 게 있죠. 이게 기본파인데, 기본파. 그래서 기본파가 이래 되니까, 이게 이제 이래 보면은, 여기 하나의 4분의 람다니까, 그 4분의 람다, 4분의 2분의 람다니까, 2분의 람다가 결과적으로 길이 L이다. 그걸 알 수 있고, 그래서 람다는 2L이다.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제일 배수파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이래 돼가지고, 이래야 되잖아. 열리고 되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잘라보면은, 이 4분의 1씩 잘라보면, 이 4분의 1이고, 4분의 1, 하나, 둘, 셋, 넷이잖아. 파장이잖아. 그래서, 4분의 1, 그러니까 4분의 람다가 4개니까, 람다지. 그래서 람다가 L이라고 항상 할 수 있지. 자, 이거는 이제 2L이니까, 결국 이제 2L에다 나누기 2라고 항상 할 수 있고, 그래서 L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해보면은, 정비를 해보면은, 결국 뭐가 되는가, 람다 하는 것이 3분의 2L, 2L에다가 2L 나누기 1이고, 2L 나누기 2고, 2L 나누기 3 이런 식으로. 그래서 람다 n 하는 것이 n분의 2L 되고, 그 다음에 fn 하는 것이 2L분의 nb. 이거는 이제 홀수, 짝수 다 되는 게지. 이것은 아까 홀수가 되는데, 이것은 이제 모든 수가 다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자, 그래서 저러한 기주 공명, 기주가 관현악기, 간단히 생각하면 관현악기인데, 관현악기에서 만들어지는 이렇게 길이, 관의 길이 L에 따라서 한쪽이 열렸냐, 한쪽이 닫혔느냐, 양쪽 다 열렸느냐에 따라서 다른 진동수의 그런 파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도플효과인데, 도플효과는 뭐냐 하면은, 음을 발생하는 어떤 음원과 그걸 관찰하는 어떤 관찰자 사이에 상호 어떤, 움직임에 따라가지고, 결국 이제, 관측자가 듣는, 음의 진동수가 달라진다는 것이 자로, 도플효과인데, 뭐 가장 간단한 예로서 보면은, 기차든 앰뷸런스가, 우리 간단히 앰뷸런스를 예를 들면, 앰뷸런스 차가, 가만히 있는 상태, 그래서, 관측자가 이제 정지한 상태에서 앰뷸런스가 이제 관측자에 다가온다고 했을 때, 다가온다고 했을 때 들리는 그 진동수가, 그래서 이 앰뷸런스가 멀어지는, 그래서 지나가가지고 저쪽 멀어질 때의 이 경우하고,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사람이 서 있다고 했을 때 앰뷸런스가 온다 이거지. 앰뷸런스 자체는 뭐 F0라는 어떤 그 사이렌 소리, 사이렌을 갖다 발생하는 진동수 F0라는 사이렌을 갖다 발생했다고 했을 경우에 이게 속도 V로 이제 다가오는 경우에 이 사람이 듣는 소리 자체는 이 F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진동수가 사실 더 높게 들리거든. F 하는 것이 F0보다 크게. 그래서 고음으로 들린다, 이게. 음이 더 고음으로 들리는 걸 관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지나가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멀어지는 경우에 보면은, 이 진동수가, 이 진동수가 이제, 여기서 발생하는 것보다도, 더, 소리가, 그러니까 낮은 음을 듣는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거든. 그리고 하는데 도플효과인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간단히 알고 있으면 되는데, 이건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두 음원하고, 이걸 갖다 우리가 음원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게 관측자인데, 관측자하고 음원의 어떤 상대적 속도에 따라서 이제 관측자가 듣는 진동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건 간단히 생각하면 뭐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서로 가까워지면은, 고음이 들리고, 진동수가 높은 게 들리고, 그 다음에 서로 멀어지면은, 저음이 들린다. 낮은 음이 들린다. 낮은 음을 들린다. 그게 결론이다. 그래서 뭐 이거 갖다가, 수학적으로 유도하려고 하면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간단히 외워두면 돼. 어떻게 외워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외워둬.
F는 이거 듣는 사람이 진동수고, 이게 F0는 이제 발생한, 음원에서 발생한, 이 진동수라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분모와 분자가 있는데, 분모 분자 형태가 이런 게야.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뮤고, B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뮤인데, 그래서 B 칸은 이건 뭐냐면은, 음파의 속도라고 하는데, 음파의 속도. 우리가 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음파의 속도니까 예를 들어 340m/s잖아요, 공기 중에서. 그래서 물속에서는 또 다르겠지만, 물속에서는 1500m/s인데, 어쨌거나, 주로 공기 중에 이야기를 많이 다룰 테니까. 자, 그래서 이 B는 음파의 속도고, 그 다음에 뮤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이 음원의 속도, 그래서 음원이 달려갈 수도 있고, 관측자가 이동할 수도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이동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이 항상 헷갈리는데, 어느 기 분모 분자에 이러한 음원의 속도하고, 그 다음에 관측 속도가 있는데, 이게 어느 거냐 하는 것이 이제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래 하면 돼. 여기다 OS. O가 먼저고, S가 뒤에. O 하는 것은 observe니까 관측자 이야기고. 그 다음에 S카는 source니까 음원이라고 하는데, 음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 OS라고. 자, 그래서, 저기 이제 도플러효과의 결과식인데, 우리 유도하면은, 이런 것이 나오는데, 도플러효과. 그래서 요걸 갖다가, 외워두면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왜 되느냐? 그건 우리 쉽게 알 수 있는데, 왜냐면은, 서로 가까워지면은 이것이 고음이 들리고, 서로 멀어지면은 저음이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음원하고, 그 다음에 관측자 어떤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음원이 가까워질 수 있고, 가까워져서 멀어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관측자가 가까워질 수 있고, 멀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음원이 다가온다. 이러한 사이렌 차가 관측자 쪽으로 다가온다. 했을 때는, 음원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잖아. 음원이 소스 여기 있으니까, 밑에 분모가 있기 때문에, 음원이 다가온다 하면은, 다가오니까, 결과적으로 커져야 되니까, 다가오면은, 가까워지면은, 고음이 되니까, 음원이 다가오면 마이너스 되겠지, 마이너스 되고. 그 다음에 관측자가 다가온다. 관측자가 일로 달려간다. 관측자가 이 사이렌 쪽으로 달려간다. 사이렌 쪽으로 달려가면은, 이게 커져야 되니까, 고음이 되니까 이 플러스가 되죠. 자, 그래서 몇 가지를 갖다가 할 수 있지.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사이렌이 있는데 사이렌이 이런 식으로 다가오고 있고 뮤를 할까? 아까 뮤를 할겠네. C는 속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소리 속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이 뮤 소스가 이렇게 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관측자가 여기 있다가 일로 뛰어간다 쳤을 때, 그래서 observer가 이렇게 뛰어간다.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은, F 가는 것이 F0에다가, F0에서 발생하는, 음원에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F0에다가 소리 속도 V에다가, 그 다음 V이고, 그 다음에 여기 뮤 OS니까, 뮤 S가 이렇게 붙는데, 자, 그러면 음원이 다가오기 때문에 소리가 커야 되지. 고음이 돼야 되니까. 음원이 관측자한테 다가오기 때문에 커야 되니까 결국 마이너스 돼야 되겠지. 분모가 적어지면 커지니까. 그 다음에 이 오브저버 관측자에 다가오기 때문에 관측자가 다가오면은 결과적으로 커야 되니까 결국 플러스 되지. 이런 식으로. 또 예를 하나 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표 효과를 이용할 수 있는 게지. 이쪽으로 음원이 뮤S고, 그 다음에 관측자가 이런 식으로 다가간다 했다. 자, 이 경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건 달아나고, 음원이 이런 식으로 달아나고, 관측자는 또 음원 쪽으로 다가가고, 이런 경우에, 자, F 가능성 F0에다가, B고, 그 다음에 뮤 observer, 뮤 소스인데, 자, 소스가 우선 달아나니까
달아나니까 이게 멀어지기 때문에 저음이니까, 그래서 달아나니까 이게 이제 플러스 돼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값이 적어지니까, 플러스 밑에 분모가 커지면 값이 적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 오저가 다가가니까 이 플러스 돼야 되겠죠. 고음이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경우에 대해서 그 값을 갖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러한 그 더블효과에 대한 문제가 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이거 간단하게 아까 했다시피 F 가능성이 이제 F5는 결국 이제 소스가 내는 그런 진동수니까 진동수에다가 그 다음에 V하고 V, 뮤5, 뮤S 이런 것들이 이제 V 가는 것은 음파의 속도고, 그 다음에 뮤5 가는 것은 오저가의 속도고, 그 다음에 뮤S 가는 것은 이제 소스의 속도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은 결과적으로 이제 위에 적어놓은 것이 상대 속도가 서로 가까워지면 고음이고 서로 멀어지면 저음이라 하는 고음만 아니면은 그 값들을 갖다 어떻게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어떻게 정해야 될지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도플 효과에 대한 그런 것을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체각 부분인데, 우선 유체락 하는 것은 뭐냐면은 유체락 하는 것은 기체하고 이 액체를 갖다가 우리 합쳐서 이제 플루이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유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플루이드라고 하는 것은 유체는 이제 기체하고 액체를 통틀어서 이제 우리 유체라고 해요. 그래서 유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이런 액체를 보면 압력하는 저기가 단위 면적당 F에다가 A 나눠주고 이게 면적이고, 그래서 단위 면적당 힘이거든. 면적당 힘. 그래서 똑같은 힘을 갖다가 작용하더라도 압력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그 힘을 갖다가 주는 면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러한 뭉뚱한 그러한 거 가지고 이 손을 갖다 찌를 때 느끼는 압력, 그래서 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똑같은 힘을 주더라도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제 압력하고, 그 다음에 뾰족한 연필로 이래 누를 때 하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르지, 압력이 다르기 때문인데, 왜냐하면 연필 끝부분은 면적이 작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압력은 훨씬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압력을 갖다가 유체에서는 압력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P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압력이라고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체 압력이라는 것이 우리가 간단히 물 같은 경우에 있다 치면, 액체가 있다 쳤을 경우에, 자, 경우에 이제 이 바깥쪽에는 이 공기압이 있을 거예요. PA. 공기압이 있고, 그래서 공기압이 1기압 같으면은 1013 헥타파스칼이라고 하는데, 헥타는 100이니까 이건 100을 나타내고, 파스칼 하는 것은 단위가 뉴턴 per 미터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1미터 제곱에 몇 뉴턴이 작용하느냐. 그래서 100이니까 이걸 나타내면 1.013 곱하기 15의 5성 파스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주로 이 날씨 같은데 몇 기압 할 때 많이 쓰는데 1013 헥타파스칼이 1기압이고, 그래서 이보다 높은 기압은 고기압이라고 그러고, 저 낮은 것은 저기압이라고 그러는데, 저 기상학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 헥타 쓰는 것이 이제 이유가 이게 단위가 크기 때문에 100을 붙이면 1013이 되니까 간단하잖아. 그래서 이제 헥타파스칼을 쓰는데, 어쨌거나 공기기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체가 있으면은 유체의 어떤 단위 면적당,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결국 여기 받는 압력하는 것은 결국 P 하는 것은 PA에다가 결국 이제 이 단위 면적이니까 이게 1m 제곱이라는 이랬으니까 단위 면적당이니까 결과적으로 이 유체의 어떤 밀도가 로우라 치면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깊이 H 위치에서
깊이 H 위치에서를 이야기하면은 이 무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무게가 얘 누를 테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이 무게가 누를 테니까 이 최적이라 하는 것은 1m 단위 밑에는 이제 1m 제곱이니까 최적하는 것이 이 높이 h에다가 높이 h 그냥 이 면적이 1m 제곱이니까 a 하는 것이 이 1m 제곱이니까 결국 이제 이게 h가 되는데 최적에다가 결과적으로 로우를 하면은 m 하는 것이 질량하는 것이 이 기둥의 질량하는 것이 m이 로에다 최적인데 최적하는 것이 h니까 로 h가 되지. 그러고 이게 이제 무게니까 W는 mg니까 mg니까 m 하는 로 h고 그래서 로 GH가 되는 거지. 그래서 로 GH다. 그래서 간단히 물 이야기하면 물 수면에서부터 깊이 H인 지점에서 압력이 얼마냐 하면은 결과적으로 바깥쪽에 이제 한 1기압이 있고 거기다가 이 밑면이 1m 제곱인 그러한 위치에 있는 그러한 물기둥의 어떤 그 무게가 이제 그 위치에 미칠 테니까 그래서 최적은 그냥 밑변이 1m 제곱이니까 최적은 H고 그러고 M카는 질량 가능성은 이제 밀도가 로우니까 로 B가 되고 로 H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그 무게가 이제 mg니까 그래서 로 GH가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기다가 1기압에다가 이제 로 GH를 플러스하면 된다. 대략 계산하면은 저기 물이 깊이가 10m, 10m에 대충 한 1기압 로 GH가 1기압 정도 되니까 결국 이제 10m 가면 2기압 되는 게지. 공기 1기압에다가 1기압 플러스가 2기압이 되고. 70m 가면 8기압 이런 식으로, 100m 하면 11기압 이런 식으로 이제 10m 내려갈 때마다 우리가 물속에 이제 1기압씩 플러스 된다 가능성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르키메데스 원리, 그러니까 부력에 대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간단히 다시 이야기하면은 자, 부력이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유체가 있으면은 유체 속에서 이 물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떠 있다 쳤을 경우에 떠 있다 쳤을 때 이게 이제 힘의 평균을 이루니까 힘의 평균을 이루니까 결국 이제 이 물체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물체 W가 mg가 있고 그래서 이게 안 움직이니까 결과적으로 위로 어떤 힘이 작용할 거라 이거지. 그게 바로 이제 부력이다. 그래서 이 부력하고 이제 이거하고 이제 같게 되겠지. 무게하고 같이 될 때 이제 평형 상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 이제 아르키메데스의 실험에 하면 이것이 이 최적, 여기에 잠겨 있는 최적이 이제 우리가 V라 치면은 그래서 이제 그 V 플루이드가 되는데, 그래서 물속에 잠겨 있는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물체가. 어떤 이 물체의 무게가 아니고, 이 로우라 하는 어떤, 그 액체의 밀도가 있으면은, 물체가 있으면은, 액체의 밀도가 있으면은, 바로 요 잠겨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이 유치의 무게와 동일한 그런 부력이 작용한다는 것이 아르키메데스 원리야. 그래서 이것이 로 G에다가 V 플루이드. 그래서 잠겨있는 부분에 해당되는 물의 무게.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로하고 B 플루이드이 질량이니까, 질량이 mg니까, 그래서, 저러한, 그 부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소의 정리라는 것이 있는데, 연소의 정리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 베르누이 정리가 있는데, 뭐 이것도 별로 어려운 게 아닌데, 단지 그 결과만 알아두면 되는데, 유도하는 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그래서 보면은, 그냥 관속에 어떤 유체가 이렇게 흘러간다 쳤을 때, 관이 그러니까, 이러한 식으로 이제 넓을 경우도 있고, 관이 또 좁아질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연소의 정리라는 것이 결국 이제 이것은
질량 보존 측인데, 결국은 여기서, 여기 속도가 V라 치잖아요. 속도를 V1이라 치까.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V2라 치면은, 결국 단시간단 봤을 때 이것이 들어간 어떤 유체는 나가는 유체와 똑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밀도가 로우 되면은, 밀도가 안 변한 경우에는, 로 V1이 로 V2와 같다. 이런 것이 이제, 바로, 로우가 아니죠. 이 로우 같으면, 들어간 것은 면적이 다르니까, 요 지점에는 면적이 A1이고, 요 면적이 A2 같으면, 1초에 우리가 1초 동안 같이 하면은, 1초 동안 얘가 흐르는 것은 결국 이제 면적에다가 속도니까. 그래서 면적에다가 A1에다가 속도, 1초 동안에 요 부분에 지나가는 것이고, 요것이, 그 다음에 여기서 A2, 1초 동안 지나간 것, A2하고 똑같다. 그래서, 질량 보존치기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보면은, 그러니까, 면적이 작은 쪽에, 이쪽이 속도가 크겠지, 속도가. 그래서 B2가, B1보다 큰 것은. 왜냐면 면적을 같게 만들어가면, 요 면적이 쪼매한데, 이게 같게 1초 동안 같게 만들어가면, 결국 이제 속도가 빨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질량 보존칙을 연속 정리하고, 40페이지에 보면은, 배럴 정리인데, 배럴 정리는 뭐 결국 에너지 보존칙이 되는데, 그래서 에너지가 그래서 보면 이제 온도 에너지 있고, 위치 에너지 있고, 또 압력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벽관계식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준점, 이건 뭐 그라운드라고 보면 되지, 그라운드라고 보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관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있다 치, 그 관 뭐 이건 가늘고 그 다음에 굵고 그렇다면, 자 그래서 여기서 압력을 갖다 줄 수 있지, P1을 줄 수 있고, 그 압력이 이쪽에 P2 같으면, 자 그럼 면적이 다르고, 면적이 이제 뭐 A1이고 뭐 A2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높이가 다르니까 여기 H1이고, 그 다음에 중심에서부터 여기 H2고, 자 속도도 다르겠지. 그래서 B1이고 B2.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에너지 보존칙이 뭐냐, 에너지 보존칙은 뭐 간단히 외워도 돼. P1에다가 그 다음 에너지 판에서 이제 압력에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이 위치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 로지 H니까 로지 H, 그 다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 로 B1 제곱. 여기서 이제 P는 사실 힘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질량을 나눠주고 이렇게 이 로가 되는데, 그래서 그래서 로지 원래 MGH인데 이제 이 압력을 P1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이제 로가 되는데, 뭐 보면 밀도라고 암화되는 로고. 그래서 로가 일정하니까 그냥 하면 되는데, 로가 틀리면 로와 노톤이 달라지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상태는 로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 지점에서의 이 에너지를 보면은 이 압력에 관계되는 에너지고, 그 다음에